자기 수도 인재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이라면 무조건 심화 확장이 들어가야 돼요.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안녕하세요. 막대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성신여대 주요 변경 사항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서류평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성신여대에 어떤 학생들이 또 합격하게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성신여대는 꾸준히 인지도가 있고, 꾸준히 우리 여학생들을 많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 학교 중에 하나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한 뭐 2점대 후반이라든지 아니면 3점대 이제 초중반 되었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인서를 노리고 싶어. 그러면 그럴 때 할 때 이제 성신여대 뭐 자기수도지대 인재 전용으로 해가지고 자, 성신여대를 합격해서 대학교 생활 아주 뭐 활기차게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신여대 주요 변경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학교 생활 우수자 기회균형 원의 전형 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먼저 서류평가 100%였는데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서류평가 100%에 그다음 2단계에서 면접 30%가 들어가서 면접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맘딘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면접이 지금 2025학년도 면접이 강화된 대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는 건 저는 정말 좋아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들 자기소개서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한 가지 좀 안 좋은 단점이라고 하면 자기소개 폐지가 됨으로 해서 안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에서 본인의 부족한 점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라는 점. 두 번째 무엇이냐면 면접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성신여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논술 반영 비율도 확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70%였거든요. 논술 우수자 전형. 근데 2025학년도부터는 90%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학생부 복과 직윤이죠. 자, 추천 인원 제한은 없고요. 학교 생활기록 100%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당연히 있겠죠. 수능 최저는 자, 2합 7등급 이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성신여대 그 학생 교과 직윤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실질 경쟁률 같은 경우로 보면 인문계열은 9.9대 1이고 이제 자연계열은 9대 1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뜻이 어차피 이제 2합 7이잖아. 그 다음에 더 뭘 포함해서 저 영어를 포함해서 2합 7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다 맞추기 때문에 대부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합격자 성적 분포를 보면 인문계열은 1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이고 자연계열은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후반으로 이렇게 성적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학생부 종합.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두 가지가 있죠. 두 개가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수도 인재 전형이 있는데, 어면이 틀립니다. 서류 평가가. 아까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 이제 면접이 있다라도 면접 30%, 당연히 자기수도 인재 전형은 똑같이 면접 30%, 둘 다 거기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래서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이 좋은 아이들 지원했었습니다. 왜냐 서류평가 100% 있어.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학업 능력 50%, 진로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고요. 자기 수도 인재는 학업 능력 30%, 진로 역량 50%, 공동체 역량 20%예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차이가 바뀐 게 말 그대로 무엇이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학업 역량을 성신여대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당연히 지원 전공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기초 학업 능력으로서 첫 번째로 학업 태도, 두 번째로 학업 성적, 세 번째로 학업적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신여대 합격한 학생들 보면 물론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는 비슷비슷해. 학업 태도는 뭐 어떻게 수업 중에 뭐 집중하는 자세가 좋다라든지 항상 경청하는 자세로 임했다라는 이런 데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학업 성취도 내신의 그 비슷비슷한 내신대가 비슷비슷한데 학업적 목표의식이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린 것 같아 보니까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 내 진로를 위해서 이 과목에서 내가 어떤 점들을 배워야 되는 건지 이 점이 좀 목표의식이 뚜렷했던 아이들이 솔직히
내 1차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학생들이 1차 합격하고 면접에 뒤집어서 합격했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에도. 그러다 보니까 학업적 목표 의식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좀 그 점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진로 역량은 어떤 열 평가할까? 당연히 이제 진로 역량은 이제 성신여대는 대학에서 학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진로에 대한 관심 및 노력, 그리고 전공과 관련돼서 노력을 한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 수도 이제 전형으로 치는 학생들은 이 점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진로 설계 역량입니다. 진로 설계 역량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이수 과목과 그 이수 과목의 전공과 연계성이 있는지 당연히 그 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진로와 연계해서 어떤 구체적이고 체계성은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제 본인,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에요. 성신여대를 합격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 이 생활기록부가 유기적으로 쭉 연계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거의가 좀 그게 아이들이 진로가 큰 변동이 없었어. 아이들은 쭉 보게 되니까. 그래서 1학년 때는 1학년 때는 관심 있는 계열 깔아놓고 2학년 때로 학과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쭉 만들어놨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연계성을 심화시키면서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이제 보였던 아이들 이런 점들이 좀 진로 연계가 꾸준히 잘 보였기 때문에 현재 성신여대를 노리는 학생이라면 진로 연계성의 구체성과 그다음에 설계 체계성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그러니까 진로 학업량은 당연히 보겠죠. 진로 과목 학업 성수도라든지, 그다음 학기별 진로 어떤 성수도 추이도 보기 때문에 이 점은 당연히 볼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로는 진로 탐색 역량입니다. 진로 탐색 역량은 진로 관련 활동의 다양성과 심화 확장성입니다. 자기 수도 인재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이라면 무조건 심화 확장이 들어가야 돼요. 올해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신여대를 작년 같은 경우에 지원했던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은 꾸준한 활동을 해왔어요. 그 여학생이. 꾸준한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3학년 때 종집을 찍을 필요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 학생한테 2학년 때 무슨 활동을 이제 3학년 때 어떤 주제를 해서 이제 어떤 논문을 활용해가지고 심화시키면서 활동을 하면서 교과 과제 되게 녹여들게 만들었거든. 그 결국 그 학생 성신여대 그냥 예비도 아니고 최초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처럼 3학년 때 심화 확장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 확장을 해 나가면서 일단 보통 이제 심화 확장을 하는 것은 이제 팀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둘 다 하기를 원합니다. 팀으로도 하고 개인으로도 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반드시 자기 수도성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이제 광운대라든지 일단 성신여라든지 이제 과기대라든지 좀 이런 대학교를 쭉 보게 되잖아요. 그럼 뭘 느낄 수가 있냐면 보통 이제 그런 대학교들은 전체 과목보다는 당연히 이제 진로에 대한 충실도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진로에 대한 충실도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진로에 대해서 역량 확장을 진로와 관련된 자기의 도성을 보였던 아이들이 유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도 여러분들이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신여대는 공동체 역량의 성실성, 소통과 협력을 리더십 나눔과 배려를 보는데요. 한 가지 아실 필요가, 물론 이제 우리가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성이 변별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성신여대는 인성이 변별력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변별력은 어느 정도 물고 있어. 왜? 학교 생활 우수 전형과 자기주도 수도 인재 전형에서 공동체 영역 똑같이 2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영역 변별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가 면접이 좀 깐깐한 편이에요. 면접이. 특히 성신여대는 인성과 관련된 면접이 깐깐합니다. 깐깐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성신여대 여학생들 준비를 해주면서 면접을 좀 깐깐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냥 어떤 친구가 그 팀원에서 자기 역할을 못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누구나 대학교 다 물어보는 성신여대 그렇게 물어보질 않아요. 근데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뭐라 할까? 정말 이런 상황에 정말 답이 애매하게 만드는 그런 인성 질문이 따로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인성은 여러분들이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에서 당연히 좀 물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합격자 분포를 보면 학교생활 우수자는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초반이고요. 자연계열은 2등급 초반에 3등급 중반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수도 이제는 이제 인문계열은 2등급 중반에서 4등급 후반까지, 그다음 자연계열은 2등급 중반에서 4등급 초반까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정말 학교생활 우수자는 3등급 때까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수도 인재 전형은 4등급 때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성신여대는 진로와 관련된 비교과 활동이 우수한 학생들이 우수상에 합격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로와 관련된 노력하는 과정이 생기부에서 매우 큰 관건이다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면접에서는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40, 70%고요. 사범대는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50, 교직 적성 인성 20%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진로 역량에 대부분 많이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는 또 인성, 아까 공동체 역량, 거기에 관련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상신여대는 지금까지 우리 여학생들에게 꾸준히 인기가 있는 학교였습니다. 정말 인서를 희망하고 진로 역량의 과정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면 꼭 노려서 2025학년도 성신여대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